네, 우리 시장 9월 시작이 녹록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이 코스피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반등을 주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고요. 다음 주 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9월 노동절 이후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젯밤부터 좀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16만 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을 올 하반기에 하는 것은 미국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ECB에서도 어제 이제 완화적으로 테이퍼링을 좀 실시하자, 속도를 좀 늦추면서 실시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미국에서는 신규 고용은 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실업자는 한 3만 명 정도 감소해서 한 31만 명이 이제 실업보험을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델타 변이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실업 지표는 좀 개선되었다. 다만 이제 어제 미국은 좀 소폭 0.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델타 변이와 이런 불확실성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경제의 한 50%, 특히 주식 시장은 5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국제금융시장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다. 우리 한국은 현재 미국의 신흥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정책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한미통화스와프가 만료가 12월 31일입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이제 1,17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미통화스와프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아주 큰 위기가 오는 거죠. 2010년도에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고 작년에는 1,300원까지 갔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환율이 1,300원까지 갔었다.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4월 달에 되면서 이제 안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오르는 것은 한미 통화 스와프나 신흥국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국제금융 위기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4번 올려서 5.5%, 터키는 19%가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신흥국 중에 대부분이 기준금리가 5%고 한국만 신흥국 중에서 0.75로 아주 낮은 축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이 국제금융 정책 테이퍼링을 언제 실시할 것이냐, 전 올 하반기에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주시면서 12월에 만기가 되는 그 한미 통화 스왑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큰 외환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셨는데 근거가 뭡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25%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97년도에 IMF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90%이고요. 싱가포르나 홍콩은 전부 다 12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없다, 세계 8위의 외환 보유고라고 얘기하지만 GDP 대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취약한 국가입니다.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가 한 15% 정도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러시아도 GDP 대비 40%를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30% 미만인 국가는 굉장히 위험하다. 바로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25%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취약한 국가다. 환율이 가장 좋은 지표인데 아마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런 징후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금융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좀 미리 좀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부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외환 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가 좀 넘는데, 만약에 이 외환위기가 발생할 징조가 보인다면 이 단기 자금이 전체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 자금이 전체 외환 보유고의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빠져나가든지 다 빼든지, 이제 그러다 보면 시장의 심리적인 패닉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뱅크런 같은 이런 그 금융시장의 불안이 조성이 되면 결국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저께부터 빅테크 규제,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규제가 굉장히 시장을 흔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부가 이번에 이제 규제를 했는 것이 독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격을 좀 올리는 정책이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피해를 많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규제를 실시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성장 위주에서 분배 위주로 좀 가겠다.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도 똑같이 중국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의 주식 수는 4,400만 주이고 외국인들이 33%에서 32%, 31%, 그러니까 딱 2% 팔았습니다. 한 400만 주 정도 팔았는데요. 카카오 전체 주식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결론은 카카오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굉장히 최고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았는 주식은 카카오 전체 주식이 1%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오늘 이제 CLSA라고 하는 홍콩 증권사가 카카오는 향후 19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고 네이버는 한 56만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데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두 번째 이제 카카오는 계열사가 한 160개 정도 있는데요. 우리가 카카오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택시를 타고 어제 외출을 했었는데 택시 아저씨분이 카카오 T를 이용하면서 본인은 한 달에 6만 원 정도 내지만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카카오를 가입자 택시분들이 한 9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분 얘기는 손님도 자기는 골라서 태우는데 카카오 택시 손님만 태운다는 겁니다.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생명의 위협도 있고 이러니까 택시분들도 그렇고 우리 고객들도 그렇고 서로 조심하는데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카카오 택시였다. 그래서 본인은 카카오 택시만 태우지 일반 손님은 태우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카카오가 우리 국내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왔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세계 1위입니다. 전자정부라든지 통신 인프라라든지 전 세계에서 가장 통신과 환경이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래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일전에 비행기에서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 얘기가 자기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라인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한국이 너무 고맙다는 일본 사람 얘기를 듣고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세계를 선도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겨우 60조입니다.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좀 1000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카카오랑 네이버를 더 육성하고 발전시켜라.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겨우 60조밖에 안 되는 기업을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카카오가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도 보험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카카오는 계열사에 가지고 있고 카카오페이의 증권사가 있습니다. 매수했는. 그래서 이제 자격은 되는데 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카카오페이 본회사에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안이 카카오페이가 링크를 닫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급락할 때 대기업이 급락할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입니다.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손절매해서는 안 되고 좀 참아야 된다. 짧게 보지 마시고 긴 시간을 좀 여유를 좀 두면서 어차피 주식은 미래의 현금 흐름과 투자 심리로 해서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긴장을 하지 마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두려워하고 투매할 때 오히려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오히려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카카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다음 기회에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저하고 논쟁 좀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